우리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눈 세척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안구 세정 목적에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렌즈를 낀 상태에서 안약을 넣어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돋보기를 끼시는 분들이 안경을 자꾸 썼다 벗었다 하면은 우리 눈의 조절력이나 적응도에 영향을 미쳐서 시력을 더 감퇴시키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성모 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눈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 계란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계란류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야맹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녹황색 채소가 있는데요. 녹황색 채소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근과 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망막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땅콩이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고 황반 변성의 예방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대 과일과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으로서 백내장의 진행과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편식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시면 백내장이나 안구 건조증이나 황반 변성, 기타 여러 가지 눈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눈 세척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안구 세정 목적에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어떤 환자분들은 수돗물로 그냥 눈을 세척한다고 씻어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은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이나 특히나 수돗물로 눈을 세척하는 등의 행위는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우리 눈의 결막이나 각막에는 상재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은 눈물이나 눈곱 등으로 자연스럽게 외부로 배출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인위적인 제품들을 사용을 하셔서 눈의 상재균이나 정상적인 눈물층의 분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제품들, 특히 성분이 불분명한 이런 제품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안과 의사로서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인공 눈물이 아닌 다른 수돗물이나 식염수 등은 우리 정상적인 눈물과는 그 농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량으로 우리 눈을 세척한다고 그걸 사용할 경우에는 안구 표면에 상피세포에 상처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눈을 자주 세척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렌즈를 낀 상태에서 안약을 넣어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렌즈를 낀 상태로 안약을 넣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안질환이 있는 분들이 안약을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렌즈를 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렌즈를 빼고 안약을 넣고 다시 끼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렌즈를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약 성분이 뭐 더 진해진다거나 아니면 더 옅어진다거나 그런 영향은 전혀 없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안약을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인공 눈물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인공 눈물을 자주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눈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죠. 인공 눈물은 말 그대로 우리 눈 속에 들어있는 눈물, 그 눈물에 히알루론산 나트륨이나 카르복시산을 희석한 그런 제품입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이고 눈에다 넣는다고 해서 우리 눈에 크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 눈물은 자주 충분히 눈에 넣어주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돋보기를 끼시는 분들이 안경을 자꾸 썼다 벗었다 하면은 우리 눈의 조절력이나 적응도에 영향을 미쳐서 시력을 더 감퇴시키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경은 썼다 벗었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입니다. 말 그대로 안경이란 건 옵션이에요. 굴절률에 이상이 있는 근시나 원시가 난시가 있는 분들이 안경을 끼면 더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시력에 도움을 주는 용도인데, 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눈에 어떤 의학적인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노안이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근시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사물을 보게 되면 초점이 잘 안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불편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안경은 썼다 벗었다 하시면서 본인이 편한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안구 건조증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따뜻한 물수건을 몇 분 동안 우리 눈꺼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쉬고 계시면 우리 눈꺼풀 안에 있는 기름샘의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기름 배출이 좀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법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은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을 자주 충분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나 히터를 많이 튼 그런 건조한 환경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게 어렵다면 가습기 등을 통해서 눈 주변의 환경을 좀 더 촉촉하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는 바람 자체가 안구 표면의 눈물층을 증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 보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안구 건조증에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안과에서 처방되는 안구 주변 기름샘을 닦아주는 세정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정제를 사용해도 안구 건조증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정말 심해서 질환 수준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각막 표면의 상피를 탈락시키는 각막 상피염 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확하게 안과에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적절한 안약이나 다른 안구 건조증의 치료 방법으로서 IPL이나 오메가3 정맥 투여, 그리고 플러그를 이용한 눈물길 폐쇄술 등의 다른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특히 자기 전에 우리가 불을 다 꺼놓은 상태에서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이 눈 건강에 괜찮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행동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공광원에서는 블루라이트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청색광 계열의 파장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블루라이트에 과다하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밤에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우울증이나 망막세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밤에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성분들이 서클렌즈도 많이 끼시니까 서클렌즈는 소프트렌즈에 해당이 되고요. 소프트렌즈나 하드렌즈 중에서 뭐가 더 눈 건강에 좋냐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일단 하드렌즈의 경우에는 우리 각막 크기보다도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산소 투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렌즈가 제일 눈 건강에는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투명한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산소 투과율이 높게 디자인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또한 눈에 큰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컬러 렌즈 같은 경우는 디자인 구조상 산소 투과율이 일반적인 다른 렌즈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착용하는 경우에 각막 주변부, 윤부에서부터 혈관이 자라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너무 건조한 각막 표면의 컨디션으로 인해서 각막 상피에 악영향을 끼치고 각막에 장기적으로 혼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서클렌즈는 가급적이면 안과 의사로서는 장기간 착용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렌즈를 끼고 자는 건 괜찮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렌즈를 끼고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술을 드신 경우에 이제 밤에 잘 때 렌즈 빼는 걸 깜빡하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행동들이 안과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잘 때는 눈물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이 렌즈가 눈 속에 들어있게 되면 눈에서 이물로 작용해서 각막 표면에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표면의 상처를 통해서 균이 감염이 되면 여러 가지 각막 궤양이라든가 아칸토 아메바 각막궤양 등과 같은 심각한 안과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림 렌즈는 디자인 자체가
잘 때 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잘 때 렌즈를 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렌즈들은 밤에 잘 때는 꼭 빼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루라이트 안경이 눈 보호에 도움이 되나요? 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청색광을 뜻하는데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접하는 청색광의 수준은 괜찮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인공광원, 컴퓨터 모니터나 TV, 핸드폰 등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인공광원에서 인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청색광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망막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불면증이나 우울감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 등을 많이 보는 작업을 하실 때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끼시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서클렌즈는 눈 건강에 괜찮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많은 여성분들이 요즘은 서클렌즈를 미용, 화장의 일종으로서 착용을 하시는데요. 대답은 서클렌즈는 눈 건강에 썩 좋지 못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프트 렌즈 자체도 산소가 항상 투과를 해서 우리 안구 표면에 산소가 공급되게끔 디자인이 되는데요. 근데 소프트 렌즈의 표면에 색깔을 입혀놓은 서클 렌즈는 아무래도 산소 투과도가 그런 일반적인 투명 컨택트 렌즈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이런 산소 투과도가 떨어지는 환경에 장기간 놓이게 되면 안구 표면의 산기가 탈락된다든가 각막이 혼탁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안과적인 합병증과 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서클 렌즈는 장기간 착용하시는 것은 안과 의사로서는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속눈썹이 눈을 가끔가다 찔러가지고 많이 따갑다라고 안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혼자서 속눈썹을 뽑아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집에 있는 작은 핀셋 등으로 물론 속눈썹을 제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모낭 근처까지 뽑히지 않고 윗부분만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심지가 굵은 모낭 근처에 이 속눈썹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막 표면을 더 심하게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막 질환을 유발하고 그리고 각막에 혼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은 집에서 스스로 뽑으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안과에 오셔서 안과 의사가 슬릿램프, 현미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모낭 근처까지 다 제거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용하실 때 사용 순서라든가 점암 방법, 유통기한 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여러 가지 안약을 처방받으신 경우에는 안약 사이의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안약을 넣었다면 다음번 안약을 넣기 전에 5분 정도의 간격을 두셔서 먼저 넣은 안약이 눈 속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안약의 유통기한은 제품 표면에는 그냥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 적혀져 있는 것이고, 안약을 뚜껑을 개봉을 했다면 한 달까지만 사용하시고 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안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모 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